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요. 어제도 400이 넘게 코스피가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금 현재 400이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작살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말이죠. 주식시장이 최고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천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왜 한국은 전쟁의 당사자국도 아닌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너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무리하게 주식시장을 올린 겁니다. 사실상 말이죠. 우리 체력에 맞게 주식시장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말이죠. 주식시장을 부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악의적인 부양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현혹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이상하게 높게 나오고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말이죠. 경제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그 원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나쁩니다.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지금 문을 닫고요. 지금 영업소 기준 100만 곳이 문을 닫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의 체력이 거의 바닥입니다. 몇 개,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요거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부풀린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말이죠. 적금 깨가지고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달려갔는데 이제 한강하게 생겼다.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다가 한강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일까? 환율이 급등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군사동맹만 생각을 하는데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동맹이고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동맹입니다. FTA를 맺어가지고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이 사실은 동맹국가인 한국에는 하나의 특혜를 줬던 거거든요. 자동차도 우리는 관세가 0일 때 일본은 2.5%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 편을 들어주고 일본의 페널티를 줌으로써 일본 자동차보다는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정말 배신으로 갚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미를 하고 말이죠.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친중을 하고 친북을 하고 그럼 내가 미국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것을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식시장을 갖다가 세계 1위다 그러면서 마구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B2까지 권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부동산을 악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뭐 주식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선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상법을 개정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인위적으로 부양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외국인은 그렇게 막 파갈고 있을 때 그때 그냥 개인들이 사고 우리 국민연금이 사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나중에 외국인들은 말이죠. 이걸 다시 안 산다고 하면 시장학적 리스크가 이제 고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권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적어도 트럼프 시대에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줄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다 P2 32조의 신용인데 이걸 다 어떻게 지금 할 겁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러면 다 깡통 차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빚으로 샀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면 말이죠. 이게 그 부동산도 연끌해가지고 부동산을 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사지 않으면 벼락 거지된다. 그래가지고 연끌을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안 사면 벼락 거지된다. 그래가지고 연끌해가지고서 삼성전자 사고 연끌해가지고 하이닉스를 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벼락 거지될까봐 연끌했는데 주식 샀다가 깡통 차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지.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부동산이야 그래도 그것이 내가 사는 집이고 부동산은 그렇게 반토막 나고 또 3분의 1로 떨어지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거고 3분의 1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빚으로 산 사람은 깡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 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지금 소리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을 보십시오. 지금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니까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오고 두 개의 증권사에서는 한국
투자증권 여기하고 또 NH증권 이런 데서는 벌써부터 다른 데도 속속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신용을 이제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럼 신용 안 주면 지금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갚아야 됩니다. 다시 그 몇 개월 내에 이제 그 갚아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한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한이 다 된 사람들은 다시 이 신용 연장을 안 해주면 자기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면 엄청난 손해를 이제 감수하고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면을 당해가지고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경제 이제 본 바닥이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들어서고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밑바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지금 중공업도 몇 군데만 잘 되는 거고 전부 다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 몇 개에서 그야말로 그나마 돈을 벌어왔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게 길어지면 여기도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 등 몇 군데 잘 되던 곳마저도 우리가 이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결국은 말이죠.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미국에도 정부에 맞서지 마라. 누구 보고 개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거기에 맞서가지고 이기려 하지 마라.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정부에 맞서가지고 정부를 이겨먹으려는 이거는 또 손해가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이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이 정부를 못 이기지만 정부도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무슨 말을 했냐면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도 있지만 또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정부하고 시장 할 때는 무조건 시장이 이기는 겁니다. 정부하고 개인 할 때 정부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설프게 호텔 경제학처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들어댔죠. 물론 이제 부동산 가지고 이제 떠든 건데 부동산을 이제 정부에서 막는데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부가 시장보다 셀 수 있다. 뭐 그 말을 한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거고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겁니다. 이 증권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부양이 가능하겠죠. 국민연금이 사가지고 몇 종목 올려가지고 주가지수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역시 지금 이와 같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터지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거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어떤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한미 군사동맹, 한미 안보동맹, 한미 경제동맹, 경제도 미국과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손보는 나라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될 수 있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는 거예요. 북한을 손본다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게도 굉장한 불만을 지금 마가그룹이 갖고 있잖아요. 종교 탄압이라든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미를 한다든가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한국일 수 있겠구나. 한국을 저런 식으로 뭐 이란식으로 군사적으로 치질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을 경제적으로 치든 어떻게든 한국을 선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 그다음에 또 이재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지금 낙관론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도 강신업 TV에서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